살 없는 치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군요. 그거 뭐 있잖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세요. 뭐 이런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한 잔이요 이런 거.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때 슈퍼브레인 알파를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슈퍼브레인 알파가 또 이런 분들 안 떠오를 거 아니야. 옆에서 선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네. 뭐였더라 생각이 안 뭐였지? 나니까 네. 옆에서 슈퍼브레인 알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님은 사실 뭐 지금까지는 슈퍼브레인 알파가 별로 필요가 없으신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직 뭐 깜빡깜빡 이런 거 없으시죠? 뭐 준비해야죠. 많이 먹어야죠 그런 것도. 뭐 네. 여러 가지들 약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약이 아니고 그렇죠. 뭐죠? 건강기능식 건강기능 같은. 네, 건기식. 확실히 좀 그런 거 관리를 좀 하고 챙기시는 게 예. 어쩔 수 없군요. 예. 네. 저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네. 네. 챙기세요. 지금까지 너무 그냥 타고난 것만 믿고 살았던 거 같아요. 그거는 멋있다. 뭐 네. 40살 정도까지 네. 거긴 다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주식도 잘 관리가 좀 돼야 될 텐데요. 박병창 기사님, 미국 시장은 오르고 우리는 빠지고. 네,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97% 오르고 S&P 500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6,047포인트고요. 신고 지수고요. 근데 섹터별로 보면은 기술주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올랐어요.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술주들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호재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내용을 보면요. 그 AI 반도체 HBM 중심으로 규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 수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여타 국가들도 미국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중 통제를 좀 하는 거라서 우리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기업에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0.27% 상승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1.7, 마이크론 플러스 0.61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장비주가 오른 거예요. 장비주가 반도체 완성품 이런 쪽이 아니고요. 장비주가 올랐어요. 근데 장비주가 오른 부분들은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 대중 수출 통제하는데 HBM 쪽은 오케이 뭐 예상했던 부분이야. 근데 그런 나머지 부분들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장비 회사들은 어떤 그동안에 납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또는 예상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비교적 큰 폭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장비주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의 겔싱어 CEO가 사임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인텔이 고점이 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가는 마이너스 0.56%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겔시어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뭔가 회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는 한 5% 상승했는데 결국은 뭐 다시 약법으로 마감했습니다. 벨싱어 다음은 누구 뭐 정해진 게 예, 두 명 지금 공동 CEO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한 명은 CFO고 한 명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은 두 명 정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정해졌으면 내가 겔싱어 다음 그럼 히든싱어군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정해졌네. 예. 안타깝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왜 정했지 이렇게 빨리. 짜증나네. 지금 이제 대중국 수출 통제 발표가 예상 수준이라는 부분하고 인텔의 겔시어가 사임했다는 부분이 인텔의 그 파운드리 부분은 약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이 좀 되잖아요, 사실. 그쪽을 많이 밀었었기 때문에 네. TSMC가 5.2%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전체 시장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 정부 지금 얘기가 많죠. 네. 어제 제가 독일 얘기 드렸고 뭐 프랑스 얘기 드렸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래서 유럽의 경기 지표도 안 좋은 상태에서 프랑스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가 1,405원 됐고 위안화가 7.27위안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원화와 위안화는 약세가 됐고 달러 인덱스는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전에는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로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 정도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이 상대적으로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메타, 뭐 넷플릭스 이런 쪽들 보시면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닥은 좀 빠졌고 코스피는 살짝 빠졌고 장중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았었어요? 어제 우리 시장은 되게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12월 첫째 날이고 우리 11월 말에 수급상의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급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시작이 코스피가 0.94%, 1% 가까이 갭상승 시작했어요. 근데 종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제 그게 한 가지가 뭐 어떤 매물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7.4조 정도 됩니다. 네. 코스닥이 6.2조 되고 합쳐서 13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인 거래소 한 군데의 거래 대금이 15조, 16조 요즘에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얼마나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나무 대박입니다. 그러네요. 업비트. 네, 그렇습니다. 15조, 16조씩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한 25조 정도 거래가 된대요. 바이낸스가 바이낸스에 제일 세계에서 큰데 아니죠? 네. 25조 정도. 우리나라가 15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하긴 네, 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네.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다 보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장중이 아니고 그냥 계속 거래되니까 계속 네, 보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아무튼 이걸 보더라도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극단적 위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극단적 위축된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점으로부터 1%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종목들이요. 가격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아시아의 주요 시장이 다 올랐습니다. 빠진 데가 없어요. 어제 그 해외 시장 이렇게 보잖아요. 네. MTS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 주요 시장 다 올랐어요. 어제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조금 빠졌나? 뭐 그리고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유럽 있잖아요. 네. 유럽 경기 안 좋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로 약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어제 1% 이상 올라와서 역사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로 안 좋다 하니까 투자 심리도 그렇고 돈이 빠져나가고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현상인데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못해 거래 대금도 없이 그냥 버려진 시장처럼 막 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러지는 않겠죠. 네. 계속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단기간에 이것이 뭔가 회복이 되거나 단기간에 바뀔 부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은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GDP 성장률은 2021년 이후에 역성장되고 있고요. 네. 분기별로는 지금 한 12개 분기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이렇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우리 시장에 대한 실망 그리고 돈의 유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있고 왜 지금 어제 시황 삼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어제 시황을 보면은 거래 대금도 없고 다른 나라들 시장들 다 좋았고 그리고 아침에 1% 갭상승 시작을 했어요. 뭐 아주 급하게 매도를 막 때리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1,300원 팔았고 삼성전자 원래 팔던 데도 좀 더 팔았고 SK 하이닉스는 별로 팔지도 않았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어제 기관들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한 4,2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저가 매수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주가를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매도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1% 정도는 그냥 축축축 내려오고 종목들이 아침에 한 플러스 3%, 2% 있는 거 요즘에는 2%, 3%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핵심 종목은 조금 그래도 강세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LG 엔솔과 삼성 SDI 엔캠이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저께 올랐고요. 바이오에 그동안에 이제 수급 꼬이면서 많이 빠졌던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유한양행 이 세 네. 종목이 3대장이에요. 바이오에. 네. 얘네들이 어저께 다 올랐어요. 한 7%, 8%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들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어제 아마 되게 혼란스럽거나 어제 힘들었던 분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제 조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어제 조선이 아침부터 때려맞기 시작해서 아침에 한 5% 이상씩 막 빠지더라고요. 조선 빠지고 요 최근에 강했던 게 AI 헬스케어. 네. 그 전력기기 있잖아요. 네. 전력기기는 빠지면서 VI까지 걸리면서 막 빠지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네, 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좀 이익이 났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클로징 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많이 빠진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바텀 피싱 한다. 네. 수급이 바뀐다 이런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건데 대표적인 게 두 종목을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하죠. 하나는 네이버. 네. 네이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들 많이 네이버요? 네. 네이버. 아, 그래요? 네, 네이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JYP. JYP. JYP도 많이 올랐어요. 네. 한 50% 올랐어요. 저처럼. 그렇더라고요. 네. 네, 밑에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30%, 50% 쉽게 올라와요. 그만큼 이제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이버가 계속 올라오는 동안 계속해서 꿈쩍도 안 한 종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카카오. 네. 네. 카카오 한번 보세요. 카카오 좀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네,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꽤 올라왔습니다. 한 일주 이상 좀 올랐죠. 연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꽤 시장이 올랐네.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오. 시장 수급이 상당 부분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좋아라고 계속 얘기했던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거기서 탈락되는 게 화장품. 네. 지금 화장품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많이 빠졌어요. 화장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계속 빠졌다가 올라오고 한 게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 뭐 이런 전선 뭐 이런 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 막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좀 힘을 잃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도 매물이 맞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시장이 수급이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동안에 좋았다고 한 쪽이 지금 뭐 연말이나 또 내년에 계속 좋을 거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네. 시장이 취약하지 않으면 어떻든 좀 흐름을 순환매가 선순환이 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뚜렷하게 뭐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다고 보시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예,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밑에서 스윙 게임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이 빠진 거 밑에서 사가지고 밑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쪽에서 한 뭐 맞아. 20% 30% 수익내고 나가고 이런 거래를 많이들 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많이 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JYP, 뭐 네이버 두 개 종목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두 종목의 안에 뉴스를 가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막 또 나오고 있어요. 막 나와요. 그럼 어디 올라올 때는. 뉴스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네 그러면. 네, 주가가 오를 때는 뉴스 이제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수급의 변화가 더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똑같이 수급 변화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많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도 기사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이 꽤 많거든요. 네. ETF 많은데 요즘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많이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빠져서 돈이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쪽에 투자하는 그걸 거니까. 가지고 미국에 네.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쪽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 수익률도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그 위에 두 줄 쓴 거는 최근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상대국이 부진할 때 더 강화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중국이 좋으면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진 그렇지 않겠죠. 않죠. 그래서 상대국이 부진할 때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역시 미국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경제 전망을요. 뭐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쪽에 더 관심이와 그리고 쏠림 현상이 자금 쏠림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수급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금 주도로 저가 매수는 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저가 매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액티브들의 단기 거래를 좀 하는데 이 단기 거래들이 최근에 강세 업종 또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안 좋았던 종목들의 수급 변화가 막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막 등락이 심하고 그리고 한번 움직일 때 막 5% 10% 사이의 움직임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한번 5% 10%를 두 번 맞았다 막 이렇게 실수로 해서 네. 그럼 금방 마이너스 20% 그냥 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자료들 내년도에 전망 자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망 자료들을 한번 좀 쭉들 한번 읽어 보시면요. 대부분 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찾을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 중에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이기 정책의 그 피해 섹터 또는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주가에 선반영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될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재를 반영을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에서는 멈출 거 아닙니까? 그 시기까지로 좀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보는 쪽은 연말 연초 조금 늦게 보는 분들은 그 자료들 보면 한 1분기 정도에 그런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오늘 그냥 뭐 네. 아주 요즘에 미국도 사실은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빅 이벤트나 하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재밌는 것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근데 또 우리가 그 막 소위 짤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국내 시장 투자자들의 그 되게 그 비참한 네. 자조적인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뭐 보면서 그냥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많이들 돌아다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유한타 증권의 자료, 그러니까 내년 자료들을 많이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하거나 네. 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맨 왼쪽 거는요, 전 세계 증시에서 미국 시총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전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미국의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미국이 50%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애플이 1위죠. 네. 애플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개가 3조 달러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 한 군데가 다 3조 달러 넘었잖아요. 각각.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단기간에 올라온 거잖아요. 거의 뭐 한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2배를 돌파했다.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더 황당합니다. 지금 미국의 M7 있잖아요. 네. M7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한국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 대만 주식시장, 인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총합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 좀 큰 나라 아니에요? 그래도 중국, 인도면 그러니까요. 네, 네, 중국, 인도 있는데. 와, 근데 이 네 나라 합친 거보다 7개가 더 크다고요. 7개 기업이 예.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면은 ET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막 뉴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뭐 한 달 만에 500억이 모였다, 1000억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ETF를 보면은 뭐 조금 큽니다. 그러면은 100조,
뭐 이러잖아요. 힘 빠져 진짜. 단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자체가 다른 다르죠.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돈의 힘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미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08년대 금융위기 리번부터 나고 나서 그때 이후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차별화가 생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기축통화 국가의 돈의 힘이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힘이 생긴 거고, 네. 예, 그 결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기업들이 아무리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보죠. 하나는 기업의 밸류를 봅니다. 기업의 밸류를 보는데 똑같은 밸류라도 시장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멀티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주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낮은 멀티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라는 부분들은 뭐 길게 보거나 아니면은 아카데믹하게 대학교나 아니면 석학분들은 이런 연구를 하겠죠. 네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그냥 수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쏠림 현상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게 2024년 올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다.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있으면 보면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있잖아요. 2023년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합계 9.18% 굉장히 잘했어요. 네. 1% 정도 수익률을 냈는데, 여기 보면 국내 주식이 9월 말에 0%예요. 0.4. 근데 9월 말 이후에 우리 시장이 더 안 좋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0%고 해외 주식이 21%예요. 와. 나머지 채권 수익률은 거의 금리에 따라서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서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을 더 늘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 그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노후에 네. 우리가 받아야 될 써야 될 돈이니까 이렇게 해외 나가서 수익률 좋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죠. 우리 시장 빠진다고 좀 섭섭한 마음이 국민연금이 없지는 우리 시장은 뭐 방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옛날 얘기고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는 건 네. 아니고요. 또 우리 개인들도 그렇죠. 우리 맞아요. 개인들도 네. 만약에 미국이나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해외 투자하는 ETF에 많이 쏠림이 있거든요. 그 자금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냐면요. 퇴직연금에서 많아요. 퇴직연금에 들어가시면 DC형에 들어가면은 네. 본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여태까지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동완 김프로님이 맨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안에 DC형에 보면 안에 상품들이 펀드들도 있고 쫙 있어요. 직접 ETF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쫙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거기에 보면은 해외 주식 또는 해외 투자하는 ETF도 되게 많아요. 거기 펀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의 경향들은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상품들로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돈들은 저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가니까 더 수익률이 거기 나는 거고 네. 그런 거겠죠. 그럼 어찌 보면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가 이제 좀 주춤하는 상황이 좀 되겠죠. 네. 뭐 당연히 그게 시황이에요. 그게 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거 하나가 BOJ에 의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 그 갑자기 부분을 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내년도에는 네.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나서 CES 얘기합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아, CES구나. 예, CES. 별로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근데 이게 초청장을 발급을 기업들한테 하잖아요. 한 4,000개 기업이 온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중국 기업이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갔더니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초청장 받았는데도 네. 그래서 중국 관영언론도에서는 정치적 동기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측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이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진 분야에서 미국이 이처럼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의 불확실성 우려가 커질 것. 이렇게 발표를 세계 했는데. 언론에 이렇게 선보일 기회도 안 주겠다는 거네. 예. 진짜 이번에 이렇게 대단하다, 한다. 진짜.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기자 합니다. 발급 중지 거절은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합니다. 예. 예. 근데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특히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AI나 뭐 예. 가장 이쪽으로 많을 텐데. 예. 네. 이제 그런 기업들 이번에 여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아예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CES에 또 전기차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비자 그냥 무비자로 해줄게 어서 놀러 와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러시아가 전쟁 내내 하는 동안 그래도 뭐 경기 나쁘지 않다. 자기 스스로들 막 그렇게 얘기했고 밖에서 보기에도 좀 그랬거든요. 최근에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100 루블이 달러 대비 100 루블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우리 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1,450원 뭐 이런 기준선을 정하잖아요. 네. 네, 심리적 기준선이요. 근데 이게 100 루블이었는데 108 루블까지 가치가 하락했는데 이게 32개월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지금 연 21%.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근데 왜 이랬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랬냐. 여태까지 우리 맨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즈프롬뱅크 있잖아요. 네. 얘는 열어뒀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러시아와 교역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쓰고 이런 것들을 결제를 어딘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는 열어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걸 제지한다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뭐 군인들의 제일 중요한 봉급이나 무역 거래 결제 이게 다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곧바로 루블화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이유는요. 어제 제가 독일 전해드렸고 프랑스 전해드렸고 프랑스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같이 급등한다 이런 얘기 드렸고 러시아 얘기 좀 하고 막 그리고 브라질 말씀도 드렸죠. 네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저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 조금 소규모의 이런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떤 경험적으로 볼 때 느낌상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네. 전 세계 막 프레셔를 좀 네. 주면 예. 미국 자체에서 뭐 터지는 게 아니라 예. 그 주변 어느 나라에선가 예.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한번 터지더라. 예. 아. 과거에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일 약한 부분 어디선가에 터지겠네요. 예. 그런 게 이런 뉴스도 자꾸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럴 개연성이 점점점 이렇게 확률리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 자기들은 괜찮냐? 아니 안 그래요. 자기들도 나중에 좀 문제 생겨가지고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길을 지금 막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막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게 막 느껴져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시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좀.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BOJ 금리 인상 요거예요. BOJ 금리 인상이 요번에 만약에 12월에 한번 올리면 이게 19일인가 17일인가 17일 19일을 하거든요. 네. 이번 달에. 요번에 25bp 올리면 0.5%가 되거든요. 0.5%는요 2007년도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전에 있었던 0.5%입니다. 17년 만에. 그런데 BOJ가 0.5%에서 1% 이 위로 금리를 올리는 그 과정에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다 있었어요. 네?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다 있었어요. 워낙 이제 일본 자금들이 전 세계 많이 퍼져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올렸잖아요. 0.5%예요. 네. 2007년 2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리만 터졌지 않습니까? 리만 터졌잖아요. 이게 되게 그래서 내년도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리겠다고 해요. 물가 상승률이 2% 위로 올라가고 적당한 시기에 되면 금융 완화 정도를 뭐 조정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또 왜 걱정이 또 되는 부분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엔화가 좀 강세로 가는 걸 바라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달러도 좀 약세로 기업인이잖아요. 약세로 유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거든요.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달러 약세 유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일치되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지금 네네.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한동안 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라서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미래의 일이지만 소매 판매가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걱정이지만 예, 예. 그보다는 일본이 금리 올리는 거 이게 네. 제일 좀 걱정되는 저는 뭐 그렇게 부분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네. 문제에서요. 그리고 뭐 단신들 놓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와 SSD 직접 연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CPU 의존도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다. 건데 그 SSD는 현재 삼성전자,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런 뉴스인 거고요. 그 삼성과 SK에서 온디바이스 AI용 그 저전력 칩, 저전력 DDR6 요거를 서로 양쪽이 경쟁사잖아요. 네. 근데 요 표준화하기 위해서 요거는 서로 협력해서 하려고 지금 이제 한다. 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여섯 번째 뉴스는 삼성 제목이 아예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굴욕 ETF 시장에서 외면 이랬는데 연화 이포맥스에서 연초 대비 기준으로 해서 11월 28일 기준으로 봤더니 삼성전자를 제외한 ETF가 7개 ETF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코덱스 배당 성장이나 타이거 배당 성장 같은 이런 어떤 지수 관련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도 더 안 좋은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된 네.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화면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면 참 참혹합니다. 이 위에는 지금 뭐예요, 글자가 이게? 잘 안 보이죠. 네네. AI 펀드예요. AI 펀드 수익률 상하위 5개씩만 했는데 FM 가이드 기준으로 이 캡처한 거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분홍색으로 있는 요 5개는 해외 주식형 AI ETF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5개는 국내 주식형 ETF인데 이 밑에 거 보면요. 뭐 서울 AI 반도체 소부장 ETF 마이너스 31%, 뭐 마이너스 30%, 29%, 25, 24 이래요. 네.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여기 뭐 타임폴로도 있고 삼성글로벌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해외 글로벌 인공지능 뭐 액티브 ETF 뭐 글로벌 생성형 AI 액티브 ETF 이런 거거든요. 이 수익률이 50에서 70%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니까 이걸 사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ETF는요. 그리고 또 ETF는 본인들이 선택을 많이 하지만 펀드나 ETF는 누가 추천하는 걸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은 좋은 걸 추천하기 마련입니다. 네네. 과거로부터 보면 특히 펀드들이 그래요. 펀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쫙 리스트를 보고서 그 중에 가장 유동성이 좋고 또는 뭐 수수료가 좀 싸고 수익률이 좋은 거 네. 이렇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AI 담은 ETF들은 다 마이너스고. 그래서 자꾸 삼성전자를 편출시키려고 하고 ETF에서. 네. 진짜 처참하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참 요 몇 달은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시장 뭐 계속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근데 예. 저도 매일 데일리로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참 힘도 빠지고 힘 네. 빠지니까 또 장 빠지고 장 빠지니까 또 우리 힘 빠지고 말하기에.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그래도 시장 상황 쭉 한번 골고루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도 힘드시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